이제 좀 본격적으로 만점 도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1번입니다. 자, 그림같이 임의로 그은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C는 6,0인데 걔랑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B가 된다 그랬는데요. 뭘 구하래요? 이 L이 항상 D를 지나게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하면? 사다리꼴 넓이랑 그 다음에 원래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했을 때 그래프랑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을 때인데 그 D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점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OD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0을 지나고 6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을 지나고 6을 지났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넓이랑 같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넓이랑 같아져야 돼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6까지 적분을 할 건데 빼야 되니까 오히려 6x 제곱에서 뭐야? x 3승을 빼준 녀석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즉 다시 정리하자면 2x 3승에서 4분의 1 x 4승을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0부터 6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6의 3승 해주시면 되겠고 4분의 1에다가 6의 4승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216에다가 2배니까 432 빼기 9 곱하기 36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36이었는데 9 곱하기 36이 됐으니까 3 곱하기 36이 되면서 얼마야? 108의 넓이를 자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8의 넓이를 자랑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하나 있어서 이 넓이가 얼마라고 지금 무조건 10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가 6이었다고 치면 가운데 점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무조건 그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108이 나오려면 18이 만들어져야만 되겠죠. 알겠죠? 18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이 뭐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어차피 사다리꼴 넓이는 6 곱하기 18로 끝나게 해야 될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난 점을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가운데 점만 찍었을 때 몇이야? 몇 콤마? 3 콤마 마이너스 18이라는 점을 지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OD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ODC 넓이는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서 요 사각형의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8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08 여기 반이니까 얼마예요? 54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정확한 좌표도 구할 필요 없었죠. 정확한 좌표도 구할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사다리꼴 넓이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그 사각형의 넓이 얼마겠어요? 반이었겠죠. 그럼 이 넓이가 108이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그거에? 반, 54 이렇게 구했으면 제일 쉬웠겠죠. 근데 이제 그건 다 풀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 풀기 전부터 삼각형 넓이는 결국 이거의 반이겠군 이 생각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알겠죠? 만점 도전 문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1,1을 지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1보다 클 때는 저렇게 생긴 3차 함수였습니다. 3차 함수 두 개가 있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gx는 뭐예요? 그 fx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도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 g'0도 0이고 g'2도 0이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f2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주어진 조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꼬라지가 정말 열심히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오긴 할 것 같죠? 왜냐면 1보다 작을 때 이런 3차 함수였으니까 1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겠고 또 1보다 클 때도 이런 3차 함수였으니까 또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또 1이 나와야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했더니 뭐 미분한 놈을 또 다시 한번 미분했더니 00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럼 그러다 보면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A랑 B랑 C랑 P랑 Q랑 R이랑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게 나와서 F 구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려니까 하고 싶지가 않잖아 사실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궁리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스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1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0,1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0,1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1,1을 지나야 된대요. 1,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0,1을 지나면서 1,1을 지나는 어떤 3차함수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3차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3차함수. 자, 그리고 오른쪽 녀석은 어디를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2,5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를 지나요. 그래서 2를 지나면 오히려 2,5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쪽 3차함수, 이쪽 3차함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fx는 1 기준으로 이쪽도 하나의 3차함수고 이쪽도 기준에 하나의 3차함수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또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연립하자면 f0도 1이고 f1도 1이다. 알겠죠? 두 번째 f2가 얼마다? f2가 5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함수값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f'1하고 f', 그러니까 여기 미분한 1하고 여기 프라임 1하고 둘이 어때? 서로 같아야 될 것이다 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f'1이 같다. 좌우를 따지더라도 f1'1하고 f2'1이 서로 어때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다. 여기는 2다. 그 다음 f2'도 얼마다? 2'은 2'도 1이 똑같이 뭐다? 1이다 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지금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f1에 대한 정보입니다. 알겠죠? 이게 뭐에 관련된 정보? 이게 f2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것도 뭐에 관련된 정보예요? f1과 2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이거를 다시 식으로 바꾼 게 바로 뭐야? 거기 있는 A, B, C, P, Q, R이 되는 거죠. 알겠죠? 미지수가 6개니까 정보가 6개가 필요한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알겠죠? 근데 정보가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GX가 뭐래요? GX가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GX를 한번 구해봅시다. GX는 뭐냐면 F1X를 미분을 해요. 알겠죠? 그럼 똑같이 F2X도 있었겠죠. 오른쪽 녀석도 있었겠죠. 걔를 미분을 해요. 얘네끼리 연결시키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1 기준에 연결시키면 걔가 GX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녀석이 됐겠죠. 얘는 몇 차 함수겠어요? 2차 함수입니다. 얘도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고 있다고? 지금 1에서는 만나고 있습니다. 1에서는 만나는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gx가 x 있고 1에서 어떻대? 미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봐봐.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어디서 만났다고? 지금 1에서 만났다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야? 둘이 어떻게 되는데 서로?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일로 가면 여기도 똑같이 일로 가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G'0도 0이고 G'2도 0이래.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G'0도 0이고 G'2도 뭐래? 2도 0이래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 다시 그 다음 녀석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 기울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계산 때려도 돼요. 아니 진짜로 계산 때려도 됩니다. 내가 비아냥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산 때려도 돼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 씨발 모르겠다. 뚝심이다. 쫙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었으면 나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졸라 하면 답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속뜻이 막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그러니 그냥 계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함수가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가 뭐라고요?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G'X 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GX부터 따져보겠습니다. GX부터. 얘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연기준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F1X가 여기를 중심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ABC 무시하세요. 알겠죠? 앞에 있는 ABC 무시하시고 AX 제곱 더하기 B 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F1X입니다. 알겠죠?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0 넣으면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요 값이 만들어진 거죠. 알겠죠? 한 칸씩 똑같이 간 겁니다. 한 칸씩 똑같이 갔으니까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럼 F2X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래야 미분가능하면서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똑같이 0 되면서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뭐야? 똑같이 마이너스 A인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가고 있겠죠. X 빼기 2의 제곱으로 가고 있겠죠. 왜? 여기서 뭐니까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알겠죠? 뒤집어지고 있는 녀석이었고 그렇다고 또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 더하기 뭐가 돼야 되겠니? A 플러스 B 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여기가? 0,B인 점이었으면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여기가 A 플러스 B인 점이었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B가 나와야 된다. EA, B가 나와야 된다. 왜 이래 계산이? 여기 EA 플러스 B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꼴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야 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요 꼴이랑 요 꼴이 만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만족시키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서 각각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켰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F1X나 F2X입니다. 프라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결합시켰더니 뭐가 나왔다고? 지금 GX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죠. 이해 가십니까? 사실 알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하죠.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지?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가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점? 대칭점이라고 했었죠. 얘도 기울기가 0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2에서 그치? 그게 무슨 점이라고? 대칭점이라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무슨 점이라고? 기울기가? 여기가 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칭점이 여기 지나겠죠? 여기 지난다 했으면 또 당연히 어디 지나겠어요? 얘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이 3참수는 어떻게 생긴 3참수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되거나 이런 3참수겠죠. 근데 저 모양을 보니까 여기 지나면 또 어디도 지나야 돼? 쟤는 또 저기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면 여기가 부드럽게 미분되면서도 갈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그래프를 얘기해 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F에 뭐부터 뭐까지 적분하라 그랬어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했었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요게 얼마큼 이게 꺾여 나가는지 여기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결정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게 F2X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F2X는 뭐예요? F2X는 마이너스 3분의 A에 X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2a 더하기 b가 나오면서 2a 더하기 b라고 내비 두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시는 게 더 현명하냐? x 빼기 2라고 써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지? x 빼기 2라고 써주시는 게 현명하고 더하기. 봐봐, 얘 적분했으니까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올 텐데 x라고 쓰지 마시고 x 빼기 2라고 쓰라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보니까 2 넣으면 얼마 나온다 그랬어? 5 나온다고 했지? 5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그냥 더하기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동으로 P는 뭐가 됐다고? P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Q는 뭐예요? Q는 0입니다. 0. 알겠죠? 그리고 R이 지금 현재 2A 더하기 B라는 어떤 미지의 숫자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가 사실 나와버렸어요. Q가 사실 나와버렸다고. Q가 왜 나왔어요? Q는 왜 나온 거예요? 2가 무슨 점이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대칭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5가 무슨 점이라서? 대칭점이라서 그런 거죠. 2,5가 아까 2에서 기울기 0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차함수가. 그죠? 그러니까 대칭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Q가 0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0에서도 기울기 0이라고 했었으니까 0,1이 무슨 점이어야 돼? 0,1이 대칭점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0,1이 대칭점이어야 됐을 테니까 그대로 정리를 하시자면 또 뭐가 0이겠어요? B는 무조건 0이겠다.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B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되려고 했으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안 시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라고 시켰으면 참 좋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 뭘만 구하면 돼요? 이 넓이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칭점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옵니까? 2 나오면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때려 맞춰도 넓이가 1인데 1보다 좀만 작아야 되는데 2분의 1은 너무 많이 작으니까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대충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1은 아니고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1보다 작진 너무 작잖아 2분의 1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비교신 같은 풀이를 풀면 풀 수는 있긴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같다는 것들은 여기서 나중에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서로 매끄럽게 이어질 테니까 AB에 대한 조건이 나올 텐데 뭘 안 써먹었냐면 1 지나는 거. 알겠죠? 여기서 0,1 지나는 거, 그 다음 똑같이 1,5 지나는 것들 안 써먹기 때문에 요것들만 다시 집어넣고 마저 문제를 풀면 정리가 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F1X는 계속 정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3분의 A에서 X 3승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알겠죠? 적분하니까 뭐가 나왔다고 다시 얘는 BX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BX가 나왔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숫자는 뭐라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쓴 거야? 이렇게 쓴 게 뭘 쓴 거예요? 이미 0,1을 지나고 있다는 걸 쓴 거고요. 0,1을 지나고 있다는 걸 쓴 거고 2,5를 지나고 있다는 것도 쓴 겁니다. 근데 뭘 안 썼어요 아직? 1,1 지나는 거랑 1 넣을 때 1 지나는 걸 안 써먹었지. 그럼 여기다 다시 1을 넣어봅니다. 1을 넣어보면 A, B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또 다시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뭐가 나와? A, B에 대한 조건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아까 이거 우리 똑같다고 썼었나? 만난다고 썼었나?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함수니까 3분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5. 여기다 1 넣으면 B 더하기 1이죠. B 더하기 1이죠. 그 AB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게 됐네요. 그쵸? AB의 관계식이 더 나오게 됐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가져갔더니 AB에 대한 관계식이 더 나오게 됐죠. 라스트 A랑 B의 관계식이 결정짓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야? 맨 마지막 이유는 미분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 미분에서도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AB 조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같이, 이건 여기다 썼었으니까 잠깐 하나 빠졌다. 다시 미분에서 1인 거 1 넣으면 똑같이 나오기는 아까 맞춰놓은 거잖아. 그러면 저거 넣으면 똑같이 나오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넣으면 잠시만요. 뭘 빼먹었죠? 잠시만요. 대칭성인 걸 써서 F1X 구했고 F2X 구했고 얘가 이미 이걸 깔고 있고 1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있네요. 까먹었습니다. 1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있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2A가 나오더라도 2X가 나오더라도 맞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얘가 뭐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2A X 빼기 2가 나오더라도 둘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는 세우창에서 이미 써먹었잖아. 잠깐만요. 미쳐버리네. 잠시만요.
양쪽 미분 가능하니까 대칭성은 띄어야 되는 거고, 이거 둘이 0과 2에서 미분계수에서 0 나온다고 썼으니까 써서 여기까지 온 거고, F0이 1인 거 했고, F2가 온 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A, B를 결정하려면 정보가 2개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1 넣고 했더니 여기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이었죠. 그쵸? 이 1이라는 정보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1,1에서 만나잖아. 그치? 1,1에서 만나니까 B도 나오고 A도 나오면서 다 결정되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 죄송. 1,1이었죠. 1,1. 알겠죠? 가장 먼저 있었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개형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이러느니 졸라 빨리 계산한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꼭 의미로 풀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제하기에는 조금 뻑적지근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점 도전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L이 4차함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대요. 이렇게 생겼나 보죠. 알겠죠?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겁니다. 근데 요 그래프가 x4승 빼기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직선을 정확하게 구하고 접점의 좌표도 정확하게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써먹을 의향이 있죠. 근데 이 직선 L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x4승 빼기 2x제곱에서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을 뺐어요. 뺐더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분명히 베타였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알파가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x4승 2알파 제곱 x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mx 더하기 n 같은 거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뭐만 적분하면 돼? 이 녀석을 이렇게 나와서 다시 즉 정리하면 x4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해 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고 0부터 1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0부터 1까지만 적분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우리가 구한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지 마시고요. 접점 좌표만 딱 구하고 바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치한 계수를 아니까. 이해갑니까? 그 와중에 대칭성인 것도 아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뭐라고? 가장 깔끔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차함수의 공통접선 같은 경우는 대개 구하지 않아도 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칠판 지우는 동안 수능 도전 문제 1, 2번만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도전 문제 1번입니다. 출처는 95학년도 수능이에요. 겁나 오래됐어요. 94년생입니다. 알겠죠? 수능 문제 치고는 넘버로 따지면 한 30번째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때 어떤 사기쳤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사기치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어진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가 아니고 어떤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지. 근데 페이크는 꼭 속도로 치든, 그러니까 속도를 가속도로 바꾸든 위치로 바꾸든 이래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게 항상 기니디 틀린 명제를 만드는 테크닉입니다. 여러분이 기니디 문제를 풀기만 풀어보고 만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를 텐데, 만들어보다 보면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그럴싸한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다 5번이야 답이. 알겠지?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 풀고 니은을 바탕으로 디귿 풀면 그렇지 이런 결론이지 하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문제를 한 주구장창 내다 보니까 어떤 애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쌤 파이널에서 기네디는 다 5번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럼 애들이 연습을 안 하잖아. 이게 나중에 수능 파이널을 진짜 쳐보면 애들이 수학 실력만 느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오히려 희한하게 풀어요. 쌤 딱 다 보니까 3의 배수가 확실한데 3의 배수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를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좀 기특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 이런 놈이라면 내가 많이 길러낸 거니까 시험장 가면 뭐 어떻게 하든지 맞춰오겠구나 이러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불쾌하기도 하고 이 새끼 안 푸네 문제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잔지주마저도 가르칠 게 없는 상황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엔 또 거꾸로 그 짓도 합니다. 3점짜리 뻔짜 문제들이잖아. 근데 그런 문제들을 주면 재미가 없고 시간 카운트만 되는 거니까 계산 실수하기 딱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왜냐면 뭐 저 0 같은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것만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막 틀리게 만드는 거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파이널에서 틀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수능날 들틀린단 말이야. 그 효과로 이제 미리 엿먹어봐라. 알겠지?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집어넣고 하여튼 그런 두뇌 싸움이 되게 되는데 디귿 명제, 기네디 명제에서 틀린 명제 딱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함수 페이크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거 봐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이거 딱 뭐 하다는 얘기야 지금. 5에서 6에서 쭉 유지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멈춘 게 아니죠. 이건 뭐야? 일정한 속력을 말하는 거니까 오히려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위치함수라고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 멈췄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런 페이크를 거는 게 된다. 이래서 기억이 틀렸다가 됩니다. 니은 보시면 점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얘들아 방향을 바꾼 거는 속도가 꺾이는 게 아니고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뿔에서 마로 가거나 말에서 뿔로 간 게 딱 2번밖에 없으니까 방향 바꾼 거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걸요? 기억 문제는 틀리면 니은은 맞다. 근데 이걸 발예는 90년대에만 한 번 나오고 없었다. 이랬죠. 그 발예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문제입니다. 알겠죠? 문제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이 어떻게 돼요? 둘 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때는 95학년도니까 두 번째 수능이야. 그러니까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기억이 틀렸다고 해서 니은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 깡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리고 결국 뭐예요? 디귿이 맞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떤 사형수한테 네가 언제 사형당할지는 모르게 죽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엔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사형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번 주가 월화수목금 일이라고 치면 일요일날 사형당하진 않겠지. 왜냐면 토요일날 안 죽었을 때 일요일 아침에 눈 떠보면 아 내가 오늘 죽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죽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죽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왜냐하면 금요일날 살아나면 토요일 아침에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일은 안 죽으니까 오늘 죽겠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안 죽겠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안 죽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요일 안 죽고 안 죽네. 안 죽는다. 이랬는데 그냥 수요일날 죽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너 언제 죽는지 몰랐지 이러면서. 알겠죠? 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아니면 무조건 디귿이 맞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무조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논리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여태까지 어땠다고? 요 문제 빼고는 기억 니은 틀리면 뭐라고? 기억 틀리면 니은은 무조건 맞았었습니다. 알겠죠? 자 디귿입니다.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있었다. 그 출발점에 있는 게 속도가 0이라서 출발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속도하고 마이너스 속도의 합이 얼마예요? 서로 같았기 때문에 출발점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게 수능도전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도전 문제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크고 비어있는 물탱크에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물을 넣고 빼는 시행을 합니다. T분이 지난 순간 물탱크에 넣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T 플러스 8이 된다. 점점점 T 플러스 8로 물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피의 변화율이 T 플러스 8이니까 부피의 변화율 미분된 게 뭐라고? T 플러스 8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VT는 무슨 함수가 나오겠어요? 얘를 적분한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2분의 1 T 제곱에서 8T로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는 물이 없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근데 130리터가 되는 순간부터는 뭐라고? 출구를 열어서 26리터씩 계속 분당 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가대로 계속 집어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V1이었던 거죠. V1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V2부터는 어떻게 돼요? V2의 프라임은 넣기는 계속 T 플러스 8로 넣고 있는데 알겠지? 26을 일정하게 빼버리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T 빼기 18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V2T는 원래 값이 구해져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18T
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겠는데 언제? 130리터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적당한 C가 필요하긴 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뭘 가지고 함수를 잡아준 거예요? V라는 함수를 직접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피 자체를 함수로 잡아서 문제를 푼 겁니다. 이렇게 풀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적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유롭게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피의 변화율대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부피의 변화율, 이게 시간인데 이쪽 함수가 볼륨 함수가 아니라 이쪽 함수가 애초에 부피의 변화율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V'T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풀이가 생겨야 수능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T 플러스 8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T 플러스 8의 속도로 쭉 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넓이가 몇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봐봐. 물의 양이 180이다가 무슨 130이다가 무슨 말이야? 원래 당초였다면 이거 어떻게 구했겠어? 이게 130이 나오는 T를 찾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딱 10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10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찾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VT가 뭐야? 그냥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130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그랬더니 이 길이가 지금 8이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10이면 이 길이가 딱 뭐가 나와서 18이 나와서 13 곱하기 해서 130이 나온다고요. 원래는 몰랐겠죠. 이 길이를 T라고 T0라고 잡으면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T0 더하기 8이 나오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거죠. 130이라고 푸는 겁니다. 그때 풀었더니 여기에 뭐가 나왔다고? 1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다시 뭘 때렸다고? 26씩 이제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을 일정하게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26을 빼면 어디로 가니 얘가 다시? 마이너스 8로 가기 시작하겠죠. 알겠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여기서 26을 쫙 빼버리면 마이너스 8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까지 다시 내려와 버렸으니까 8초 동안까지는 물이 계속 빠졌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게 얼마큼 빠진 거예요 지금? 32만큼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64의 반이니까 32만큼 빠진 겁니다. 130이었는데 32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얼마큼 빠진 거예요 지금? 98이 된 거죠. 98. 두 번째로 뭐가 되는 시간을 원하는 거야? 이상하다. 계산이 이상한데? 아니죠. 안 이상하죠. 다시 뭐야? 그래서 다시 100이 되는 시간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큼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2만큼 더 추가됐으면 좋겠죠. 이만큼 추가되려면 이쪽으로 2만큼 가고 이쪽으로 2만큼 가야 뭐가 되겠어? 넓이가 2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0에 딱 되면서 100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적분과 미분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몇 분 지나야 돼? 10분 지난 다음에 8분 간 다음에 다시 2분 더 가서 20분일 때 끝나더라. 뭐라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였네요. 두 번째. 그래서 2를 빼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6이 되니까 16분이면 됩니다. 실수. 두 번째로라는 게 여기 한번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미 100이 한번 됐었네요.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0분이 없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를 겁나 더럽게 하도 멋없게 끝났네요. 알겠죠?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면서 멋있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수능 도전 문제 2번까지 적분의 활용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수투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